자,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이제 모달과 팝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자, 검색을 좀 해보셨나요? 모달은 뭐래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별도의 창을 열지 않고 레이어를 겹쳐서 사용하는 방식.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모달. 자, 그러면 팝업은 별도의 창을 열어서 사용하는 방식.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예시가 요즘에 모달이나 팝업 같은 게, 팝업은 뭐 예시를 어딜 가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달은 사실 예시가 많지는 않아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옛날에 온통대전에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있네요. 이거는 모달이에요. 얘는 새로운 창이 열린 게 아니에요. 새 창이라는 건 애초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새 창이 열린 거예요. 팝업은 이런 식으로 열릴 거고요. 얘는 모달입니다. 그냥 이 페이지, 이 창 안에서, 이 페이지 안에서 레이어를 겹쳤다. 레이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작업하는, 제가 레이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작업하는 그 영역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영역을 입체적으로 쌓아놓는 걸 레이어를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평면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아서 이제 뭐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섹션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하나 잡고 그 안에서 뭐 div로 세부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는 평면적인 레이아웃을 잡은 거고, 이 레이아웃을 잡아놓은 걸 겹겹이 입체적으로 쌓으면 이게 레이어를 겹쳐서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토샵 같은 거 옛날에 혹시 뭐 써보신 적이 없더라도 아니 이건 써본 사람들만 알겠구나. 그냥 화면 위에 새로운 화면을 덮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덮을 때 밑에 있는 깔려있는 화면이 아예 안 보이게 하지 않고, 보통 모달들은 이렇게 불투명한 배경을 입혀서 아래에 있는 게 보이게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금 메뉴가 슬라이드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이 바깥 그 밑에 깔려있는 얘는 기능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이 화면 위에 이러한 모달 레이어 하나를 올려놨다 라는 의미가 모달입니다. 그래서 이 X를 누르거나 하면 얘는 이제 사라지겠죠? 또 있네요. 또 있네요. 이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메인 페이지로 나타나는, 이게 모달이에요. 팝업 같은 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팝업. 요즘에 팝업이 많이 뜨려면 어디가 있을까? 하도 팝업들이 말이 많아서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요새 많이 없긴 한데,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해서. 팝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달도 그렇고 팝업도 그렇고 둘 다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사용법만 딱 알고 나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해나갈 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살을 붙여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메인이라고 하는 main.jsp에다가 팝업과 모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하나 좀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모달 예시, 그리고 하나는 팝업 예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는 줄바꿈을 하게끔 해주고 그러면 스판을 따로 쓰지 말고 이렇게 묶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메인 화면에 텍스트 두 개가 생겨나겠죠? 이건 뭐 특별한 거 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제 얘네를 눌렀을 때 모달이 나오게, 팝업 예시를 눌렀을 때는 팝업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려고 그냥 간단하게 좀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얘네한테 클래스를 좀 부여할 거예요. 여기는 모달 exam,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팝업 이그잼.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클래스 명에다가 그냥 모달, 팝업 이렇게 넣으면 이게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테일윈드 치트시트나 데이지 UI에 겹치는 게 있을 거라서 우리가 진짜 그냥 순수하게 만들어낸 애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그잼이라는 걸 붙여준 겁니다. 보통 그렇게 대놓고 이름들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그리고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오히려 괜찮겠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팝업은 애초에 새 창을 연다 그랬죠. 제가 아예 이렇게 새 창을 여는 거라 그랬어요. 팝업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main.jsp 안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될까요? 이 페이지, 팝업으로 띄우는 이 페이지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main.jsp 안에 여기다가 뭔가를 태그를 작성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main.jsp잖아요. 그럼 팝업이라고 해서 얘를 띄울 때 이 친구가 띄워질 때 가지는 태그들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말인즉슨 JSP 파일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팝업은. 네, 모달은. 모달은 애초에 별도의 창을 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 안에 코드가 들어있고 그 코드가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 이거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달은 main.jsp에 직접 레이아웃을 잡으면 되고요. 팝업은 새로 JSP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자, 팝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가 좀 더 간단해요. 왜냐? 디자인을 안 해도 돼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있으니까. 근데 모달은 우리가 디자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팝업을 먼저 해볼 건데 팝업.jsp라고 하는 걸 홈에다가 여기 폴더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도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 유사하게 이런 거 그냥 넣어 줄 겁니다. 이 상단바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 이만큼 다 필요가 없고요. 이거 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는 간단한 구성을 해보죠. 팝업 창. 그러면 상단 메뉴 있을 거고 밑에는 이런 글자 하나 있겠죠. 그거 해놓은 거예요. 이 팝업.jsp라고 하는 애를 이 팝업 예시를 눌렀을 때 이제 실행을 시켜주기만 하면 돼요. 실행을 어떻게 시켜줄까요? 제가 일단 팝업 이그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만든 이유가 얘를 선택하기 위함이겠죠. 이거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고 그 클릭 이벤트 안에서 팝업을 띄울 수 있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방식을 사용해 띄워버릴 겁니다. 자, 간단해요 이거. 일단 뭐 헤드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common.js라고. 별도의 JS를 따로 스크립트를 짤 필요 없이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인식해 줄 거니까. 그래서 common.js 이거는 우리 여기 있죠 리소스에. 얘를 열어서 이거 밑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찾아와야 돼요. 누구를? 네, 팝업 이그잼이라고 하는 클래스니까 점 찍어야겠죠? 팝업 이그잼 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러한 일을 할 거야. 펑션. 그러게요. 이렇게 할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뭐 인자로 받거나 파라미터 세팅하거나 할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처리를 할 건데, 근데 이러면 얘가 div니까 한 줄이 다 선택되겠구나. div 빼죠. 여기는 스파에다 줍시다. 블록 요소니까. 물론 아니다. 그냥 얘를 사용을 하고 플렉스 같은 거 주면 얘는 뭐 더 이상 div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니까. 이러면 한 줄에 두 개가 같이 나올 거니까 BR 태그 하나 넣어서 그냥 줄바꿈 시켜버리죠. 그럼 화면은 달라지는 게 BR도 플렉스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걸 넣죠. 그냥 이렇게 해놓죠. 한 줄에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어쨌든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여기다가 변수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팝 옵션이라고 하나 만들 겁니다. 이 친구한테는 값을 세팅을 할 건데 여기에 넣는 값을 보시면 대충 유추가 될 거예요. 뭘 뜻하는지. 잠깐만. 얘도 500. 얘는 800. 자, 이런 애들을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한 거예요? 너비, 높이, 얘는 뭐 위로부터 100픽셀 뭐 이런 느낌일 거고 얘는 스크롤바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겠죠. 유추가 다 되죠. 근데 그 기능을 제가 지금 이렇게 입력한 이 값이 능력이 있는 값이에요. 이거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변수에 텍스트 넣은 겁니다. 그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좀 세팅을 했습니다. 얘는 뭘까요? URL 매핑 주소예요. 오픈 URL. 이름부터가 벌써 URL 열 때 쓸 목적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윈도우.오픈 윈도우를 열겠다 같은 느낌이에요. 이 윈도우라고 하는 녀석은 스크립트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냥 윈도우 객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 객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화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 윈도우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오픈 URL 넣어줄 거고 그리고 얘는 일단 보세요. 그리고 팝 옵션도 넣어줄 겁니다. 그럼 창을 열 건데 지금 우리가 만든 변수들이 가진 값을 세팅을 해준 거고 얘는 어디에 뜨는지 한번 보시죠. 그럼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당장은 없을 거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요청 받는 주소 만들어 주고요. 이름 바꿔주고 리다이렉트를 할 게 아니라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얘를 열겠다. 얘를 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는. 그러면 팝업 예시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뜨죠. 이런 겁니다. 이게 팝업이에요. 근데 지금 사용했던 좀 위치가 너무 이상하게 떴는데 500, 800, 500으로 줄이고 왜 저기가 떴지? 이거 여기 안에다 줄 수 있는 옵션 같은 거는 구글링 해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거 아니지.
왜 저기 썼더니. 이것도 위치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자, 일단 상단 메뉴가 있죠. 이 메뉴 누르면 될까요? 기능 동작할까요? 하죠. 얘도 요청을 보낼 건데? 이거 창이잖아요. 창에서 우리가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요청으로 넘어가 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메뉴는 절대경으로 박아놨으니까 그 전 주소가 뭐든지 간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되죠. 로그인도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 여기서 다 쓸 수 있어요. 글쓰기 가능해요. 네. 근데 이 창도 그냥 키우면 돼요. 단 조금 다른 건 생긴 게 좀 다르죠. 브라우저의 형태가 얘는 이제 창을 아예 새로 하나 열은 느낌이라서 좀 다르게 생겨먹긴 했는데 사실상 기능은 똑같다. 뭐 글 쓰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형세 보기도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팝업이에요. 근데 저 팝이라는 이름이 이거는 눈에 안 보이네요. 원래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저 이거 방금 얘 검색했어요. 지금 이 부분 궁금해서 얘를 검색했는데 여기에 팝업차 이름. 그치 이름인데 왜 이름이 안 뜬 것 같지? 다시 원래 이 친구가 이 상단에 이름이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냥 글 보면 쓸 수 있는 옵션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10픽셀을 띄운다. 그러니까 왜 좌측에서 왜 띄었지? 뭐 이제 디테일한 조정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가능할 거고. 어렵나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팝업창 다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이제 팝업창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응용한다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얘가 이제 보통 팝업은 광고로 많이 쓰죠. 근데 광고 같은 경우 하단에 뭐 7일간 보지 않기 할 수 있죠. 우리 쿠키랑 배웠잖아요. 그거 써서 이 팝업에다가 쿠키 세팅 해놓으면 7일간 보지 않기 눌렀을 때 만료기간 7일로 잡아놓고 그럼 되죠. 이런 거 응용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지금 배운 방식대로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배웠던 걸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응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흔하게 웹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은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팝업은 이런 식으로 띄운다. 자, 그러면 팝업은 했고 이제 모달 한번 해볼게요. 모달도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그래도 신경 쓸 게 나름 있다 보니까 얘는 메인으로 다시 가서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직접 잡을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 DIB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더 만들고 이 안쪽에 일단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모달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온통대전에서 봤듯이 내가 띄우고 싶은 화면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 바깥의 배경이 약간 불투명한 느낌으로 메인 페이지를 살짝 가리고 있었죠. 이 레이어 BG라고 하는 녀석은 레이어 백그라운드를 의미하는 녀석입니다. 그런 거 만들어 주려고. 그리고 실제로 이 div가 해당하는 부분이 모달 창에 나올 화면이겠죠. 그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좀 일단 만들어 놓을 건데 얘를 당장 새로 고침을 하면 저 레이아웃은 화면에 나오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태그가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일단은 안 나와야 되겠네요. 스크립트로 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 친구들을 숨겨놔야 돼요.
숨겨놓는다는 게 뭐예요?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바로 올 게 아니라 우리가 command.css를 갔어야 되네요. 여기를 먼저 와서 저 친구들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일단 급선무. 불러내겠습니다.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 BG 선택해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일단 가려놓는다. 그럼 당장 사라지겠죠? 그리고 하는 김에 이것도 해주죠. 얘네 글자 크기를 좀 키워서 좀 부각될 수 있게. 아이. 이렇게 좀만 키워줄게요. 자, 일단 가려놓고 이제 다시 JS로 가서 모달 예시라는 걸 클릭을 하면 저 숨어있던 녀석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일단 디스플레이를 다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작업을 먼저 하나씩 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밑에다 갑시다. 비슷한 일을 할 거니까 가져와 놓고 여기에 팝업이 아니라 모달. 그리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얘를 찾고요.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레이어까지. 얘네들의 뭘 바꾼다? 디스플레이를 바꿀 때 우리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아니 문법. jQuery 문법에서 스타일 바꿀 때 지금 이거 선택자까지 골라놨죠? 여기다가 네, CSS 열고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하겠다, 뭐 블럭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jQuery에. 이게 디스플레이 논이었던 애를 디스플레이를 다시 보여주는 메소드예요. 쇼. 그럼 숨길 때는 하이드라고 있습니다. 하이드. 쇼가 보여주는 거, 하이드가 숨기는 거예요. 걔가 디스플레이를 실제로 바꿔줘요.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모달 예시를 누르면 나온다. 잘 나오죠? 지금 BG는 나왔나 안 나왔나 몰라요. 우리가 뭔가 넣어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세트로 움직이고 있으니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고. 자, 그럼 얘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나와서 될 게 아니죠.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온통대전을 열었을 때 봤던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좀 해줘야겠죠? 자, 우리가 HTML과 CSS를 사용해서 화면을 그릴 때 내가 만들어 뒀던 뭔가의 그 결과물 위에 뭔가 겹쳐지려면 우리 뭐 써야 돼요? 네, 앱솔루트 써야겠죠? 유령으로 만들지 않으면 겹쳐질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그럼 우리가 유령으로 만들 거다. 누구를? 저 레이어랑 레이어 BG라는 녀석을. 일단 배경을 한번 먼저 해보죠. 이 친구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얘는 화면 전체를 덮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배경이니까. 불투명한 배경은 화면 전체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일부만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탑0, 레프트0, 라이트0, 바텀0. 이러면 얘가 알아서 쫙 늘어나는 거죠? 모든 사방에 다 붙으려고 할 거니까 얘는 늘어나는 애였으니까. 그렇게 전체를 크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힐 건데 투명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RGBA를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냥 0000으로 주죠. 이러고 투명도를 한 0.5 정도? 그러니까 검은색인데 좀 불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온통대전도 뭐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놓고 세로 고침하고 모달리시를 누르면 배경은 입혀졌네요. 그쵸? 자, 배경이 입혀졌으니까 이 위에다가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센터에 위치시키면 완성이죠. 그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레이어한테, 얘도 당연히 앱솔루트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뭔가 더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포지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앱솔루트는 사용하되 이 위치 잡거나 이런 것들은 뭐 플렉스 가지고 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응용해 하는 거니까 서로서로. 얘는 일단 정가운데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 탑 50% 그리고 레프트 50% 해주고 트랜슬레이트 해야죠. 이거 안 하면은 우화 편향되어 있을 거니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속성에 트랜슬레이트 x 여기에 마이너스 50% 그리고 여기는 구분자가 따로 없었죠. 얘는 이런 거는 해보고 잘 안 먹으면 뭐가 이상하지? 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하시면 돼요. 뭐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들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배경 하나 입혀줄게요. 여기는 뭘로 할까?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할까요? 그리고 글자 색은 일단 화이트 그거 말고 그냥 화이트. 그리고 너비 500 높이 500 크기를 좀 잡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 하나 정도 씌워주죠. 픽셀 솔리드 초록 색깔 영역이니까 블랙 블랙? 티가 배경이 블랙이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날 거라 그냥 레드 일단 해보죠. 자, 이러면 다시 세로 고침했을 때 누르면 나온다. 여기까지 나왔죠? 자, 이제 이 안에 내용 구성을 지금 너무 뭔가 허접하잖아요. 이걸 좀 더 이쁘게 균형 있게 뭔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레이어의 안쪽에 있는 좌식으로 있는 H1 얘가 모달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친구를 선택해서 얘는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 그리고 좀 빵빵하게 키워주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 안쪽 여백을 늘리기 위해서 패딩 15픽셀 그리고 div 실제로 우리 로렘을 담고 있는 div 한테도 얘한테 이런 거 하나 주고요.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좋을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이 창을 모달을 열면 이제 얘를 없애고 싶을 때 우리 지금 상황에서 사실 새로 고침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뭔가 얘를 다시 숨기겠다라고 하는 버튼 같은 것도 없고요. 아까 온통대전 보셨을 때는 여기에 X 버튼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우린 그런 게 지금 없죠. 간단하게 버튼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밑에다가 그 버튼 하나 만들어서 클로즈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이 버튼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좀 가져다 써볼까요?
화이트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여기도 당연히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버튼이 나왔네요. 이 버튼 위치도 좀 잡아주고 얘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것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더 줘야겠다. 저 친구를 골라낼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고, 네, 일단 위치부터 좀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버튼한테 줬던 아까 그 클래스 가지고 불러도 되고 이렇게 그냥 불러도 되고 어차피 겹치는 상황 없으니까 얘를 저는 여기다 놓고 싶어요. 이렇게. 자, 이 버튼을 이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어떤 방식이 제일 쉬울까요? 방법은 많아요. CSS는 정답이 없습니다. 방법은 되게 많은데 지금 되게 그냥 간단하게 얘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유령이 집에 가두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면 뭐 위에서 얼마큼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얘를 유령으로 만들면 얘 부모인 레이어라는 녀석은 유령이니까 이미 유령의 집에 갇혔겠네요? 컨트롤하기 쉽겠죠? 그런 걸 좀 활용을 해볼게요. 유령으로 만들어서 밑에서부터 20 정도만 떨어져,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20 정도만 떨어져 라고 해준다면 이렇게 쉽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 많지만 진짜 간단하게 이 안에 구성들끼리 플렉스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DIB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플렉스 브로우 준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또 밀어도 돼요.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막 마진 같은 거 주고. 그것보다 지금은 이게 더 간단하니까 상황 따라 어떤 CSS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도달 이그즘이 아니라 클로즈 btn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쇼가 아니라 하이드, 그러면 이제 얘를 열었을 때 클로즈를 누르면 꺼진다. 이런 거 간단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다 X 버튼 같은 거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 버튼 이쁜 거 디자인해 놓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여기다 넣으면 되고, 넣은 거를 이 모달이랑 서로 밀어버리면 되고, 아니면 얘도 앱솔루트 한 다음에 그냥 위쪽에서 얼만큼 오른쪽에서 얼만큼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간단하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다 끊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마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애초에 여기다가 줄바꿈을 안 하고 싶으니까 스판 태그로 하나 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타임즈라고 하는 거. 얘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 x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곱하기.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이제 얘랑 뭐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좀 크기를 키워주면 x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찾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거고, 애초에 CSS 가지고 엑스표를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로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선 두 개 그어놓고 로테이트로 이렇게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얘를 저는 그냥 앱솔루트 가지고 편하게 아까처럼 작업을 좀 할게요. 제가 뭐 클래스 같은 걸 준 게 없죠? 여기다가 클래스 하나 줘서 클로즈 btn x
친구를 불러올 수 있게 해주고, 얘한테 폰트 사이즈 키워줄 거고요.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얘는 일단 이건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 X가 가지는 영역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유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보세요. 블럭을 씌웠더니 얘가 세로로 좀 길죠. 실제로 텍스트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위에가 좀 길어요. 그래서 탑에서 10, 뭐 오른쪽에서 10 떨구면 위에선 이만큼 떨어질 거고요. 오른쪽은 이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쵸? 그럼 탑에서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안 되겠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마이너스 10%, 10픽셀. 그리고 라이트. 여기는 그냥 10픽셀. 일단 이렇게 주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조금 더 떨어뜨려도 되겠네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 좀 올라가 있죠? 이래야 균형이 좀 맞을 거니까. 얘를 조금 더. 나쁘지 않죠?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15 정도? 이 정도면은 되겠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버튼인데 버튼 티가 좀 안 나죠? 그럼 버튼 티를 낼 수 있게 애초에 뭐 버튼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커서 포인트 이런 거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우스 바뀌고 그리고 뭐 이 친구의 색깔은 끄는 애니까 좀 바꾸고 싶다.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배운 걸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를 눌렀을 때 실제로 동작하는 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제 얘처럼. 이거는 스크립트에 가서 이렇게. 그러면 얘를 눌러도 꺼지고 얘를 눌러도 꺼진다.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사실 하나를 더 하면 좋아요. 모달은 이 안에 버튼들도 이렇게 있겠지만 온통 대전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볼까요? 보통 모달들은 얘는 안 해놨네요. 원래 여기 바깥에 배경 눌러도 이 모달 꺼지게끔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싶다, 이거 되게 쉬워요. 여기다가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얘 클릭했을 때 숨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달렛이 눌렀을 때 떴는데 백그라운드 누르면 꺼진다. 근데 여기 누르면 안 꺼지죠? 얘는 당연히 안 꺼지겠죠? 왜 안 꺼져요? 여기는 백그라운드 영역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레이어의 이 레이어 자체를 포함 관계로 만든 적이 없어요. 얘는 별도죠. 별도라서 안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앱솔루트를 얘도 주고 얘도 줬는데 왜 이 레이어가 위로 더 올라와요? Z인덱스 안 건드렸는데 얘가 더 늦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만들어진 순서대로 위로 올라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배웠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레이어 BG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감쌌다면, 이렇게 처리를 했다면 다른 기능들은 뭐 다 비슷하게 동작을 할 건데 여기 눌러도 꺼져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BG를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팝업과 모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사실상 엄청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나마 좀 특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글링하면 다 찾을 수 있었던 정보. 그냥 팝업, 스프링부트 팝업 하면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뭐 구글에 쳐봐도 나오고 GPT한테 물어봐도 나오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커밋을 하나 해드릴 거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